짝짝이고 뭐 길 차이가 나고 자기 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거기 가면 대부분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골반이 틀어져서 휜다리가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막 움직이고 그럴 뼈가 아니거든요, 사실. 도수치료, 뭐 교정치료 효과 없어요. 오늘 주제는 휜다리와 하지부동. 우리가 하지부동이라 하면 다리 길이가 이제 양측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를, 휜다리는 다리가 휘어 있는 거예요. 되게 오다리가 많죠. 간혹 복합이 된 사람이 있고요. 또 미세하게 우리가 사진을 찍어보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다리 길이로 양측이 조금 달라요. 그렇다고 다 하지부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는 않죠. 최소한 뭐 1cm 이상 차이 나야 하지부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휜다리이면서 다리 길이가 차이 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떤 분들이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주로 한쪽 다리가 휜 사람, 한쪽은 거의 정상인데 한쪽은 많이 휘면 휠수록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럼 골반이 내려가겠죠. 양측 휜 정도가 달라서 발생한 하지부동이 생긴 거예요. 한쪽이 많이 휜 사람, 그리고 그쪽이 많이 짧은 사람은 수술하면 있던 요통도 사라지고 발목도 통증도 사라지고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한쪽이 많이 휘어져서 나타나는 허리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뭐 심하면 목도 아프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좋아져 버려요. 많이 휜 쪽 교정만 해줘도. 반대로 많이 휜 쪽이 오히려 길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럼 다리 길이가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수술 방법을 조금 달리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주제를 그거를 삼았는데, 우리가 하는 개방형 절골술은 길이가 조금 길어지거든요. 수술 방법에 개방형하고 폐쇄형이 있는데, 많이 휜 쪽이 긴 사람은 개방형을 하면 안 되겠죠. 폐쇄형으로 이제 수술을, 다리가 안 길어지는 쪽으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뼈 자체를 좀 줄이기도 해요. 뼈 길이 자체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환자들을 따로 모아서 부정렬 증후군이다 라는 용어를 써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뭐 양측이 짝짝이고 뭐 길 차이가 나고 뭐 해도 증상이 없는 사람인 반면에 조금만 차이가 나도 굉장히 심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미리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부정렬 증후군이다 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진찰로 수술 전에 정확하게 선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몇 미리 차이도 그런 거가 민감하기 때문에 미리 수술 전에 설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뒤에 증후군이 붙으면 정확한 병명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증후군이 붙어요. 부정렬 증후군도 역시 하나의 증상을 모아놓은 그런 질환 모임이다. 부정렬 증후군도 어떤 사람은 주로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목이 많이 아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깨, 목, 두통, 어지러움, 뭐 심하면 뭐 위장병까지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분들을 정렬을 잘 맞춰 놓으면 대부분 좋아지는데 잘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휜다리도 있고 허리도 아파, 휜다리도 있고 발목이 아파. 어떤 거를 먼저 치료를 해야 되고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휜다리 고치면 다른 데 다 낫는 줄 알고 오시거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거를 이제 감별하는 게 제가 할 일인데, 허리 쪽 병이 있는 분들은 허리를 먼저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발목에 이제 병이 있는 분들은 발목을 먼저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20여 년의 경험상 발목 질환은 휜다리만 고쳐줘도 많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당신은 휜다리만 고쳐도 발목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발목은 나중에 치료합시다. 허리 쪽 병변은 병의 유형에 따라 다른데 MRI 촬영을 한번 해서 그 병의 정도 감안을 해서 허리를 먼저 할지 다리를 먼저 할지 정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양측이 똑같고 하니까 뭐 양측 같이 수술하면 거기서 끝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분들, 다른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이제 부정렬 증후군이다 라고 부르고, 증상이 좀 경미한 사람들은 이제 양측 차이, 하지부동, 휜다리로 인한 하지부동이 좀 있다라고도 이제 부르긴 하는데, 치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경우에 다 다르니까 환자마다 다른 특성을 빨리 캐치하고 분류하고 정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막 다리만 고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야 뭐 자동으로 되지만 그런 정리가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렇게 와서 엑스레이 찍고 진찰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 환자분한테 맞는 수술 방법, 다리 각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이제 여기 와서 부정열 증후군 진단 받은 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병원 쇼핑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고요. 자기 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하나만 보고 딱 이거는 부정열 증후군이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거는 이제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가봐야만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조금은 다른 얘기인데, 대부분의 휜다리 환자분들이 수술을 선택하기는 조금 힘들죠. 처음에는 어디를 갈까요? 교정하는 데를 가지. 한의원도 뭐 재활의학과. 근데 거기 가면 대부분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골반이 틀어져서 휜다리가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그게 왜 그러냐면요, 휜다리의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항상 각변형, 회전변형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각변형이고 극소수가 회전변형이고, 각변형하고 회전변형 복합이 되는 사람들인데, 순수한 회전변형이 있고 벌어진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골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회전이 골반에 있을 때 퍼센티지가 굉장히 줄어들죠. 만약 휜다리 중에서 순수한 회전 변형이고 그 변형이 고관절이나 골반에 있는 환자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심하지 않은 사람, 거의 0.몇 %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교정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어요. 뭐 20년 동안 계속 바꿔놓긴 했는데, 옛날에 약 어쩌고 생길 때 광고판을 보면 휜다리가 꼭 들어갔었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그게. 안 되니까. 바른 자세는 말 그대로 제가 이제 앉아있는 자세가 바른 자세예요. 허리의 전방경사와 목의 커브, 일자목이라고 하는데 커브를 만들어 놓으면 되게 이제 바른 자세가 되죠. 그러면 어깨 높이는 제대로 맞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게 바른 자세인데, 간혹 측만이 있는데 바른 자세로 앉아라, 그거는 참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뼈가 틀어져 있는데 그걸 바른 자세로 앉으면 더 이상해져요. 그냥 그런 애들은 편하게 앉아라 라는 단어가 적절할 거예요. 휜다리를 생각하면 방바닥에 앉으면 안 돼요. 그 양반다리죠. 어떻게 보면 모든 휜다리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의자, 침대, 서양식으로 다 바꿔야 돼. 그거는 어느 게 먼저가 아니라 분석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다리 길이를 재보면 알 수 있어요. 엑스레이 찍어서 다리 길이를 재보면 실제로 다리가 짧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양측이 똑같은데, 센치가 똑같은데 골반이 약간 틀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지 않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또 재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몰아가니까 실제로 그 제대로 된 치료가 될 수가 없죠. 같으면 안 아프죠. 같으면 똑같이 이렇게 뒤로 가고 뭐 앞으로 가고 이렇게 양옆으로도 이렇게 돌리고 하는데, 이거를 하는 게 이제 정골의학이라고 그래서 카이로프락틱의 일종인데, 이거를 강조하는 학문이 굉장히 심오하게 발달이 돼 있어요.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이게 막 움직이고 그럴 뼈가 아니거든요, 사실. 상식적으로 이게 막 움직이고 그런 뼈가 아니야. 다른 걸로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해결해 보려고 그런 학문이 나온 거야.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휜다리에는 도수치료, 뭐 교정치료 효과 없어요. 오히려 유산소 운동이나 그런 스트레칭,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휜다리와 하지부동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말얼라이먼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정열 증후군, 골반의 휜다리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